안녕하십니까.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래밍을 란 주제로 강의를 할 저는 김용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같습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절통이 5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만성요통이 32.6%, 그리고 고혈압이나 위장관 질환이 약 18.78%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노인들의 경우에는 관절통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관절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은 운동 교육을 또는 운동 지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임상적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비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아프면 반드시 A-의 증상을 갖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질병은. 그런데 비특이적이라는 겁니다. A가 A-가 아니고 B-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장이 아픈데 속쓰림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발목이 아프거나 다른 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가 있는데 그러면 저림 증상이나 허리의 통증이 발현돼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아니고 오히려 엉뚱한 곳이 아픈 이런 경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의 질병을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증상의 지연입니다. 증상의 지연이란 우리가 아프면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의 통증이나 바로 저림 증상이나 뭔가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노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참 있다 나타나거나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노쇠와 의존성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근력이 너무 없어요. 힘이 없어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의 의존을 받거나 아니면 케인이나 지팡이를 의존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노인의 주된 증상 패턴을 보게 되면 거동장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안정, 걷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되면 아우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불안정. 그 다음에 결국엔 넘어져, 낙상. 그 다음에 요실금. 그 다음에 혼미하다. 머리가 잘 이렇게 의사결정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걸 혼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낙상의 비율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낙상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 하잖아요. 65세 이상은 약 28에서 35% 정도가 낙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70세 이상은 35%가 낙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80세 이상은 무려 50%예요. 그러니까 노인 둘 중에 한 명은 낙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낙상하게 되면 그에 따른 큰 골절이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낙상이 되면 결국 그 순간 수술을 할 것이고 결국에는 수술 후에 고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근육은 다 빠질 것이고 결국에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과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상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회적 비용을 보니까 65세 이상의 낙상 입원자를 한번 보시면 2000년도에요. 65세부터 74세까지가 이 정도. 자, 이게 1000명, 10,000명이잖아요. 약 56,000명 정도였어요. 75세 이상은 61,000명이었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점점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보시면 65세에서 74세까지는 약간 증가했습니다. 약 56,000에서 71,000명으로 약간 증가. 그런데 보시면 75세 이상의 인구를 보면 61,000명에서 무려 128,000 엄청나죠. 약 2배 정도의 낙상 인구가 늘었어요. 누가? 75세 이상이.
지금 우리가 거의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점점 노인 75세 이상의 인구 수는 증가하죠. 결국에는 지금 약 18년 동안에 2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낙상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입원율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사회적 비용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결국에 이 낙상의 경험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낙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바로 자기 의지하고 관련 없이 넘어져서 뼈나 근육에 손상을 입는 사고를 우리가 낙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낙상은 손목이나 팔 또는 발목, 고관절, 척추 등의 골절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젊은 노인은요, 넘어질 때 손을 짚게 돼요. 손을 짚을 정도로 약간의 민첩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의 젊은 노인은 손목이나 팔에 골절이 많아. 그런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을 그런 정신마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엉덩방아를 바로 찍어서 고관절에 골절이 오거나 아니면은 척추에 압박골절이 오거나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고령 중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 고령인은 바로 가장 낙상으로 인해서 척추에 압박골절이 가장 많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척추골절은 많은 시간을 누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낙상의 경험은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 또 넘어질까 두려워서 일상활동을 하지 못하죠. 위축을 받습니다. 결국에 이런 일상활동 위축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근육은 빠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에 낙상은 근육이 없으니까 또 낙상의 위험은 더욱더 증가를 하겠죠. 자, 결국에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은 곧 거동이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매가 발생합니다. 결국에 낙상을 하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점점 반복되어서 활동하지 못하고 거동도 안 되고 결국에 누워있겠죠. 누워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치매까지 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노인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에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겠죠. 결국에 회생 불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거기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낙상하게 된 순간 결국에는 요양원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낙상을 예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낙상의 위험 요인을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져요. 잘 안 보입니다. 뭐 백내장을 갖고 있든 나이가 다 시력이 약해져. 초점이 흐려져요. 거리 감각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약을 드시지 않지만 우울해요. 나이 든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있는 겁니다. 생기가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결국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 결핍. 우리가 비타민 D가 중요하잖아요. 햇볕을 보고 걷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때문에. 비타민 D는 결국에는 뭐냐? 골밀도를 떨어지게 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골밀도가 빨리 떨어져.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해요. 또 근육의 통증이 이유 없이 근육이 아파. 병원 와서 진단을 받는데 다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이 노인은 아프다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활동 부족인 거예요. 결국에 비타민 D 부족이다. 결국에는 하체 근육의 약화. 이런 것들이 바로 낙상의 위험 요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대한노인병학회에서 2016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낙상 예방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중요한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낙상 병력 청취예요. 낙상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행과 균형을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낙상할 정도로 비틀비틀 걷느냐 아니면은 잘 걷느냐, 이 보행을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두 번째로 다면적 낙상 평가를 해라. 자, 다면적 낙상 평가라는 것은 여기서 1번부터 11번까지예요. 자, 약물을 복용을 하느냐, 시력은 어느 정도냐, 근력 검사, 심혈 관계, 발이나 신발에 대한 평가, 골다공증, 신체 기능 평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인지 기능 평가 및 신경학적 평가, 배뇨장애, 그리고 집안 환경의 위험성. 그래서 우리가 노인하게 되면 문턱을 없애잖아요. 문턱에 걸려 넘어지니까 화장실과 화장실 안과 밖의 문턱, 주로 넘어지는 게 화장실이죠. 그래서 그 문턱을 없애는 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면적 낙상 평가를 해서 결국에는 이게 집의 구조를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또 소화기 장애, 배뇨가 잘 되게끔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주자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와 칼슘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운동망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운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약보다 더. 자, 여기에서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밸런스 운동,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지구력 강화 운동이 포함되는 운동이면 좋다라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 2016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론상 그렇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과연 평가를 하는데 노인은 체력이 너무 다르죠. 건강한 노인 뭐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바디빌딩 대회도 나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인은 위험성이 없어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CSM에서는 노인 체력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자, 30초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30초간 덤벨 들기, 의자에 일어나서 장애물 돌아오기, 6분 걷기, 2분 제자리 걷기, 앉아 이몸 앞으로 굽히기, 등 뒤로 손 닿기. 자, 이런 걸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복지관이나 노인병이나 이런 데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를 할 때 이런 걸 어떻게 검사할 수 있겠습니까? 왜? 검사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 노인 체력 검사라는 게, 노인 체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력센터에 가가지고 노인들이 와서 체력 검사해, 그 정도의 노인이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집 밖에 나오기도 어렵고 또는 집을 나오더라도 멀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낙상 요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한 발로 서서 중심 잡는 것을 10초 이상 할 수 있느냐. 아주 현장에서 하기, 접근하기 용이하죠. 한 발로 딱 서보세요 라고 했을 때 한 발로 서보세요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바로 다리를 들어서 10초간 딱 멈췄다. 그러면 그 노인은 합격인 거예요. 즉 낙상으로부터 안전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목표를 삼을 때, 자, 한 발 들어 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노인이 10초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밸런스 능력과 하지 근력, 발목 근력을 키워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두 지시에, 자, 오른손 최대한 올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최대한 빨리 손을 올릴 수 있느냐. 대부분의 노인들은 손을 올려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반응 시간이 늦다는 겁니다. 반응 시간이 늦으면 결국에는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을 때 바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바로 평가가 두 번째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는 뭐냐? 의자에 앉아 있다가 3m 갔다가 다시 의자에 앉게요. 자, 예를 들면, 자,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서 3m 콘을 하나 놔요. 3m를 갔다가 와서 다시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집안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6m예요. 물론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6m 걸을 수 있으면 집 안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노인의 대부분은 낙상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집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6m를 내가 안전하게
방향 전환까지 해서 갔다 올 수 있는 동적 평형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30초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자 30초 동안 해서 몇 번을 하는가 이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평가할 때 안정성이 보장되잖아요. 의자에 앉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노인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라는 하나의 지표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중요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노인들의 낙상 예방을 할 때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냥 대충 운동해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구성이에요. 첫 번째는 운동 지도자와 노인 간의 상호 소통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라고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노인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또 내가 잘 들려줘야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내가 얘기를 할 때 제대로 얘기를 해야죠. 문장을 길게 하면 말을 길게 하면 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약간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체중지지 운동을 해야 돼요. 노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앉거나 눕거나 하는 이런 자세에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체중 이동 및 체중 지지학 운동이에요. 자,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른발 왼발 내 몸의 이동 중심을 바꿔보는 거예요. 또는 앞뒤 체중 이동.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이제 일어서서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일상 노인들이 누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이동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균형 감각 운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균형 감각 이를 없으면 아까 낙상 위험 요인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균형 감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수준이 다 달라요.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 보통인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에 맞게끔 균형 감각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다관절 하직 움직임을 개선시켜야 하는 운동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돼요. 다관절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요것만 해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 우리가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관절이 동시에 움직여야 우리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다관절 하지 움직임 개선 운동이 돼야 된다. 자, 지금 이 사진은요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자,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1주째부터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발목을 자, 밀었다가 그렇죠.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가 당겼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발목은 아니고 무릎까지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발목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도 있고 교차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동시에 하는 게 쉬워요? 교차로 하는 게 쉬워요? 동시. 그렇죠. 동시가 쉽습니다. 동시에 하는 거는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양쪽 다 한 방이면 내리지만 너는 접고 너는 밀어라. 그러면 뇌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일단은 수술하고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안전하죠? 넘어질 일은 없잖아요. 자, 이분은 수술을 하신 병원장님이세요. 수술을 한 병원장님도 직접 참관을 하셔서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인데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제 걷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기울었죠. 기울었어요. 자, 이분은 어디를 수술했기에 도대체 기울었을까요? 허리? 무릎? 허리.
다리 어디? 다리가 너무 많아요. 다리. 무릎. 자, 이분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또 있어. 고관절 수술, 인공관절 했어. 자, 고관절하고 무릎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딛지를 못해요. 아프니까 어떻게? 안 아픈 쪽으로 기울러요. 여기가 아프면 여기에 체중을 안 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를 켜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수술을 한 초기의 노인들은 이렇습니다. 똑바로 서는 것이 우리는 쉽지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것 참 어려운 거예요. 노인들에게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무릎도 다 안 펴져. 요것도 틀어져 있어. 그럼 허리는 그럼 수술 안 했지만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노인의 경우에는 어느 한 곳을 수술했으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바로 전체적으로 뼈가 많이 안 좋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행. 자, 이 노인은 똑바른 보행은 아니지만 틀어져는 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보행을 잘못된 자세니까 보행하면 안 돼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걸을 수 있는 노인이라면 최대한 빨리 걷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걷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걷지만 점차적으로 고관절 쪽이나 척추 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점차적으로 이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 의사소통, 상호소통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개인과 단체 교육은 달라요. 1대1 교육에서는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만 하시면 돼. 그러나 단체를 한다, 10명을 한다, 20명을 한다, 100명을 한다. 그럴 때마다 목소리 톤이 달라져야 합니다. 혼자 할 때는 자, 어머니 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운동을 한다면 바로 소레톤으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소레톤. 소리였나요? 네. 자, 소레톤으로 해야 된다. 개인 운동할 때, 개인을 할 때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톤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운동을 지도할 때요, 말로 야 팔을 이렇게 팔 올리세요 라고 하면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범 동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팔을 올려보세요 라고 하면 정말 쉽죠. 자, 허리를 구부려 보세요 라고 지도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은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령과 동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운동을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이렇게 예령과 동령을 해서 노인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너무 빨라요. 급해. 그러면 노인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자,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해야 네, 준비 시작. 노인들은 급해. 급하면 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얼굴 쪽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하다 보면 자, 이쪽으로 오세요. 노인은 여기 있는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말은 이쪽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자, 어머니 이쪽으로 오실게요 라고 노인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 자,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손이 없으면 뭐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자, 이쪽으로 오세요 또는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걸 잡고 오세요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얼굴 쪽을 보면서 시도해라. 그 다음에 멘트는 끊어서 또박또박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더 많아. 그래서 할머니들을 할머니 하면 듣는 할머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어머니 때로는 어머님 하는데
어머님은 듣기 거북합니다. 그 어머님 듣기 거북해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 이거 듣기 거북해요. 넌 내 딸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듣기 양호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불안정이 좀 있어요.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이나 손목을 잡아줘야 합니다. 위팔 이거를 잡아주셔야 돼. 자, 잡는데 가볍게 대고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노인을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잡으라 이거예요. 잡는데 노인은 조금만 이렇게 잡아둬요. 이렇게 잡아둬요.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대고만 계시면 돼. 대고만 계시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때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낙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상호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체중 지지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비체중 지지 운동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영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이런 것이 비체중 지지 운동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노인인데 실내 자전거를 탔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에서 내리다가 깜빡 하고 자전거랑 같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깨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런 노인이었어.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자전거가 아우 좋다고 막 해가지고 자제분들이 막 사줘요. 근데 문제는 자전거가 노인을 위한 자전거는 반드시 이게 실내용 막 좁은 거면 안 돼요. 좁은 게 요즘 홈쇼핑도 팔고 그래서 저렴하고 많이 사는데 오히려 이건 위험합니다. 노인을 위한 자전거는요, 넓은 자전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넓은 자전거를 사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은 자전거 사지 마라. 자, 앉은 자세에서 스트레칭, 그 다음에 비체중지 상태에서의 하지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포함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발목 굴신 운동, 그 다음에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있죠? 편다리 들기, 그 다음에 햄스트링 스트레칭 하는 거, 골반 경사 운동, 브릿지 운동 등 여러분들이 운동을 교육에서 배웠던 이런 동작들, 누워서 할 수 있는 것들, 주로 노인들은 누우면 뭐예요? 주무셔요. 그런데 누워서 반드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필요하시는 시신경 움직임을 자극해야 해요. 자, 어머니 눈 여기 보세요. 자, 눈 여기 보세요 라고 하면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연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체로 외부 자극에 시신경이 눈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초점도 안 맞는데 빠르지 않아. 그래서 결국엔 낙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 운동 좋아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는 연습 또한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보행을 위한 필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을 하려면 자, 무릎의 각도는요, 정상 각도는 135도예요. 접었을 때 135도. 정상 각도가.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굳이 뭐 정상 아니면 어때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지. 그럼 그 각도가 몇 도냐라는 거예요. 바로 100도입니다. 100도. 무릎을 구부렸을 때 100도 정도. 요 정도. 이게 폈어요? 요 정도만 구부려져도 계단 오르내리는데 지장 없고, 그 다음에 방바닥에 앉는 것도 큰 지장이 없고, 그래서 100도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죠. 100도가 근데 자연스럽게 100도가 나와야 돼요. 쫙 접다가 어느 정도에서 뻑뻑하고 밀고 해가지고 한참 있다 가면 안 돼요. 단박에 100도까지 올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노인은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도 내에서 무릎의 굽힘과 펴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교육이 되어야 낙상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체중 이동. 체중 이동은 체중을 앞으로 뒤로 움직이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갔을 때 흔들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뒤로 갔을 때 흔들리면 안 돼. 자, 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우로 체중 이동. 좌우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이때 노인들은 이렇게 이게 일자가 돼야 돼요.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자가 돼야 됩니다. 포인트, 노트하세요. 체중 이동을 좌우로 했을 때 어깨, 고관절, 무릎이 일자가 돼야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엉덩이는 안 오고 어깨가 왔잖아요. 위험해. 또는 돌아갔어. 이거 위험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체중 이동 연습이에요. 체중 이동 연습. 좌로, 우로 일자가 되는지 확인해라. 그 다음 몸이 틀어져 있는지 반드시 교정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지지 운동은 체중을 일어선 상태에서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 서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안녕하세요 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했을 때는 발목도 구부러져야 되고 무릎도 구부러져야 되고 그죠? 엉덩이도 구부러져야 합니다. 이게 동시에 가야 해요. 동시에. 자, 때로는 노인들은 근데 어떻게 되냐? 도, 레, 미 이렇게 가요. 단계당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움직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동시에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이런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덜 힘들어. 근데 단계 딱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금방 지쳐요. 금방 지쳐. 자,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발꿈치 들기. 우리가 까치발 한다고 하잖아요. 까치발 하는 거, 미니 스쿼트, 계단 오르는 거. 계단 오르는 거는요, 실제 계단을 올라도 되고, 그때는 이제 옆에 난간이 있잖아요. 이걸 잡고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하신다고 하면, 조그마한 한 10cm 정도의 높이 단을 쌓으세요. 10cm 높이의 단을 쌓아서 그 단을 한 발은 올려놓고, 한 발을 올린 상태에서 다른 발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시면 돼요. 이게 되면 발 바꿔서 한 발은 계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연습을 해서 다리를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10cm 정도 높이. 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보는 책 있잖아요. 안 보는 책을 딱 쌓아놓고 책을 갖고 올라가시면 돼요. 책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자, 여기 보면 그러니까 까치발 이렇게 하고 있죠. 발 붙여서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뭘 이제 이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벽을 잡거나 뭔가를 잡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했어요. 이렇게 꼭 많이 구부리지 않아도 돼요. 가볍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발목과 무릎과 허리가 골관절이 동시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런지인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나오죠.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럴 때는요, 가볍게 이렇게 무릎에서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노인들은 자, 이게 사실은 그 태극권 동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팍팍 움직이는 태권도 같은 것보다는 태권과 같이 천천히 움직이는 무릎을 굽어 천천히 움직이는 이런 거 있죠? 태권 같은 이런 운동이 오히려 무릎을 구부려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다리 힘에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멋은 없지만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서 아장 걷는 것도 대퇴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매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 자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걷게 만드는 거예요. 실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절염이 심하지 않는 노인이라면 할 수 있는 무릎의 통증으로 못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균형 감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균형 감각은 말초 기관에서 말초 감각 기관에서 자, 우리 이 뇌에 있는 곳까지 중추신경까지 서로 상호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 감각이 좋으려면 균형 감각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몸의 감각 기관은 눈이에요. 눈.
시각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95%는 곧 눈이 밸런스에 영향을 줘요. 근데 노인들은 눈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나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나빠진 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자, 중요한 거는 나머지 5%를 관장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정계와 채성계예요. 전정계는 뭐냐? 귀예요. 귀. 전정계는 귀에. 달팽이관 들어보셨죠? 달팽이관, 이거는 전정 기능이에요. 자, 이 전정계가 이 중심 잡는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노인의 경우에는 또 뭐가 있어? 가끔 이석증이 있죠. 나이 들면 이석이 생겨요. 이 이석, 이 크리스탈처럼 덩어리가 생겨 귀에. 이 덩어리가 달팽이관을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지러워요. 매우 심하게 어지럽죠. 그래서 그런 노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석이 생기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돼요. 활동을 해야 이석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전정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체성계예요. 체성계는 우리 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각각의 이 밸런스를 잡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센서는 GPS 역할을 해요. 자기 위치가 다 정보가 매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팔을 보지 않고도 내 팔을 90도 벌리는 걸 나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알아? GPS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노인들은 어떻게? 90도 팔을 올려보세요 라고 했어. 안 보고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해. 근데 노인들은 90도 아니죠. 이게 뭐예요? GPS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니까 처음에 자, 팔을 90도 올려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하라고 해야 해. 눈으로 보면서 팔을 90도. 자, 이제 눈 보지 말고 90도 올려보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연습을 시켜야 해요. 이해되시죠? 자, 다리도 자, 무릎을 90도 굽혀보세요. 처음에 보고 하라고 그래. 자, 보지 말고 구부려 90도 굽혀보세요. 찾아가게 해. 이런 연습을 하셔야 GPS가 좋아진다. GPS가 좋아져야 뭐가 좋아져요? 이 5%를 확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균형 감각이다? 왜 균형 감각이 중요한가? 다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낙상 이거는 균형이에요. 균형이 무너지니까 낙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 예방을 해. 그 다음에 왜 균형 감각인가? 우리가 편안한 움직임을 하려면 결국에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동적 균형 감각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교육을 시킨 거 보듯이 한 다리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가 자 노인의 뒤에 있어요. 요 앞에는 뭐가 있느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어. 자 거울이라는 건 뭡니까? 눈으로 보면서 하세요라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보면서 거울을 보세요. 그럼 거울을 보고 내가 시각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딱 잡고 있죠.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을요 이렇게 왼다리를 쭉 들어 올려 볼게요 라고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울로 이제 동작을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 노인은 따라서 하겠지요. 지도자는 점차적으로 잡고 있던 거를 한 손 한 손 다 이제 몸에서 떼도록 해야 해요. 잘하면. 자 그런 게 필요하다. 균형 감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 균형 감각 좋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운동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 넘어지면 사고 나면 더 큰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낙상의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단계는 처음에는 평평한 지면에서 해요. 평평한 지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표면 위에서 합니다. 안정인 이런 바닥에서요 한 발 들어 올려보세요 했더니 너무 잘해. 그러면 잘하니까 끝 하면 안 되고요. 점차적으로 자 자유도가 작은 밸런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움직일 때 자 올려보세요 라고 발을 이렇게 했어.
잘해. 잘하면 어떻게 돼? 이게 작은 거고요. 좀 더 크게 다리를 크게 벌리는 거예요. 이건 자유도가 커. 내 몸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자유도가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거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무를 들어. 나무를 들던 뭔가 물체를 들어. 물체를 들고 서보세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습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정도가 작은 움직임에서 큰 움직임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쿠션이 없는 것에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푹신푹신한 곳 위에서 한 발로 중심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바닥이 쉬워요? 쿠션 위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바닥이 쉽죠. 푹신푹신하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까지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가능해서 외부 변수를 제공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중심을 잡는 연습을 했더니 잘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외부 변수. 볼을 던져줘요. 볼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볼 받으시는 거예요 하고 던져줘. 이 볼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의 변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한 발로 서서 그 볼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중심을 잡아야죠. 이게 더 어렵겠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잖아요. 대부분 노인이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혼자 가다가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쉥 하고 지나가. 그럼 아이고 놀래라 펑. 그잖아요. 본인이 혼자 가다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갔는데 무언가가 자전거가 옆에 싹 지나갔어. 이 자전거 갑자기 지나가니까 아이고 놀래라.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변수에 내가 적응력이 떨어져서 낙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발로 중심 잡는, 이건 쿠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고무줄을 잡아당겨서 변수를 주는 거예요. 그죠? 중심 잡게 하고 변수를 줘. 잡아당기게 해서. 자, 트램펄린 위에서 하고 역시 잘하면 어떻게? 볼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통통 뛰게끔 하거나 하는 이런 변수를 제공해라 라는 겁니다. 자, 다관절 하지 움직임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연습. 이것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자,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이고 뒤에서 본 모습. 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세도 평가해주면 더 좋죠. 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죠. 그렇잖아요. 엉덩이를 봤을 때 여기 척추가 오른쪽으로 틀어졌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도 똑바로 서도록 교육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체중이 부하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볍게 뒷무릎을 약간 구부려 가지고 발꿈치가 떨어지게끔 하는 런지. 계단 하나 놓고 옆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다리를 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 노인인데 이 노인은 고관절 수술을 한 노인이에요. 자, 자세가 엉거주춤해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무릎을 이렇게 그냥 구부린다고. 대부분 노인들이 이렇게. 이건 어떻게 합니까? 다리에 힘만 들고 힘만 들어. 가뜩이나 힘도 없는 노인이 힘만 되니까 지구력이 떨어져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리스 위에서 푹신푹신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스쿼트 하는 연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밸런스인데, 우리가 걸을 때 제대로 걷게끔 하는 이제 티칭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행을 하는 거는요, 자유도가 8방향이에요. 8군데예요, 자유도가. 상하 좌우, 자, 상하 좌우가 있죠. 그 다음에 비스듬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회전 방향도 있기 때문에 8개. 자, 전후, 좌우, 상하, 그 다음에 회전이에요. 왼쪽 회전, 오른쪽 회전. 이렇게 되는 거. 팔 흔들기. 대체로 노인들이 걸을 때 보면 팔을 몸통에 딱 붙이고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허리 딱 숙여 이렇게 걸어요. 팔이 내 몸통에 붙는 순간 균형 잡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팔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흔드는 게 좋아요. 팔을 약간 흔드는 게 오히려 밸런스에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티칭 포인트는 뭐냐? 앞뒤 체중 이동 연습을 해라. 보행하기 전에는요, 앞으로 뒤로 체중 이동 연습을 시켜요. 먼저 이게 되면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자, 이게 된다. 그럼 한 발 더. 이 연습을 반복해서 하면 결국에는 이게 바로 보잉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체중 이동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한 바로 동적 밸런스 기본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정렬을 확인해라. 노인의 경우에는 이제 다리 정렬이 다 조금씩 틀어져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절룩, 이렇게 상하로 절룩이는 거, 이거는 아파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파서가 아니고요. 과거에 아팠잖아요. 아프니까 그 아팠던 것 때문에 내 자세가 수술만 했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 과거에 해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걸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쪽 다리를 수술 인공관절 했어. 그러면 이제 똑바로 걸어야죠. 근데 과거에 걷는 습관이 아팠을 때 걷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옛날에는 여기가 아파서 이렇게 걸었지만 이제는 얘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 정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 받친 후에 푸시를 해라. 걸을 때는 노인이 허리를 딱 받쳐요. 받쳐서 약간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못 가죠. 걸음걸을 때 앞으로 쭉쭉 가야 되는데 못 가. 그거는 내 몸이 천근만근. 다리 힘이 없어. 그래서 허리를 받쳐서 가볍게 내가 밀면서 앞으로 가주시는 게 좋다. 동반 워킹을 하고 낙상에 유의해야 한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허리를 잡고 같이 동반 워킹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2인 1개조로 하더라도요. 노인 2인 1개조로 서로 맞잡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가든 한 명이 노인이 이렇게 하고 또 교대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노인 운동 교육 시의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운동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거 의사소통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고 고관절은 어떻게 생겼고 이게 필요하고 의학 지식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손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재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평가해야 된다. 노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노인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 그룹핑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좋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서 운동을 시키는 것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속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했더니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평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집단 구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안전대처다. 자, 근육은 키워야 되는데 이 노인은 저 동작이 안 돼. 그러면 변형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낙상 예방 루틴 프로그램이에요. 자, 제가 누가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어디 좀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특별하게 아픈 곳은 있는지 확인해라. 인사하고 아픈 것 확인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한 2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그 다음에 자, 나 오늘 여기가 아파 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노인이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운동을 하면 노인은 허리가 더 아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가 아프다 하면 손으로라도 가볍게 해서 아, 여기가 아프세요. 아이고 아이고 라고 해주면 그러면 훨씬 통증이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자, 비체중 지지,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는 노인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엎드릴 수 있는 노인이 없어. 그러면 누운 자세에서만 하면 되는 거고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체중 지지 운동. 자, 매트 위에서 좌우 체중 이동, 전후 체중 이동 쭉 들어가죠. 미니 스쿼트, 까치발 만드는 거, 제자리 걷기. 그 다음에 밴드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약간의 휴식을 할 수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 휴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운동. 그 다음에 보행 연습.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쭉 시나리오대로 쭉 하면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인한테 가장 좋은 거는 운동 시간은 20분에서 40분이에요. 한 번 할 때. 그런데 그룹으로 하게 되면 20분에서 40분이 아니고 50분, 60분도 할 수 있어. 왜? 한 노인만 계속 하지 않잖아요. 그룹이니까 때로는 노인들이 알아서 힘들면 좀 요령도 피우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50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임실에 이게 언젠가요? 2년 전인가요? 자, 홀몸 안전지킴이 양성 과정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이게 홀몸 안전가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교육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인사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반드시 앞에서 지도를 할 때는 다 이게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자, 이쪽 노인 안 보고 저쪽 노인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쪽 노인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노인도 가서 이렇게 봐줘야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봐줘야 관심을 운동을 그룹 운동할 때는 반드시 때로는 마음에 드는 노인도 있고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노인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절대 표가 나서는 안 돼요. 지도자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인상 너무 좋으세요.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잠 못 주무셨나봐요.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는 보세요. 지도자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가 왼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오른쪽을 하죠. 지도자는 이 노인들의 반대 방향을 해야 노인들이 마치 거울 보듯이, 우리가 거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른손 들면 거울은 왼손 드는 꼴이에요. 그래야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 왼다리 뻗으세요 라고 하면서 지도자는 오른다리를 뻗어줘야 돼요. 그래야 노인들이 따라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칭을. 자, 그 다음에 의자에 안전하게 일어나는 법인데 중요한 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연습. 여기서는 뭐냐면 일어나서 고개 돌리는 연습이에요. 시선 연습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잠시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쪽에 앉으시고 네, 자 앉으세요. 네, 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앉았을 때는 자 앞에서 계시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 노인이 이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노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두 손을 같이 줍니다. 손을 잡으시고 자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약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훨씬 일어나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일하는데 일어날 때는 엉덩이를 쭉 들고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면서 내가 당겨 주시는 겁니다. 자, 일어나 볼까요? 앞으로 숙여서. 그렇죠. 젊으시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자, 앉으세요.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엉덩이 뒤로 빼고. 그렇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다시 앉으세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놈이 너무 잘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손 빼. 자, 다시 일어나세요. 쭉 저 보세요. 같이 하는 것 같처럼. 자, 앉으세요. 쭉. 자, 다시 일어나세요. 쭉. 이렇게 하면 지도자도 힘들지 않아요. 허리 안 아픕니다. 훨씬 편해요.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자, 이것도 잘 돼. 그러면 자, 내리고 앉으세요. 자, 이제는 손을 안 잡습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허리 숙여서 쭉 하고 딱 펴고. 그렇죠. 반드시 허리를 폈어요. 이 상태에서 멈춰야 합니다. 왜? 넘어질 때는요. 일어나면서 안 넘어져요. 일어나자마자 핑 돌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 일 가능성도 매우 많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석이 흔들릴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어나고 바로 앉히면 안 되고 서야 돼요. 자, 섰죠? 여기까지 잘했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안구 운동하는 거예요. 시신경 운동.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손가락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자, 이쪽으로. 그렇죠. 고개 돌려서 여기도.
그렇죠. 여기. 그렇죠. 여기. 좋아요. 좀 더 크게 갈까요? 요렇게. 바로 다시 요렇게. 아우 잘하시네요. 참 잘했어요. 칭찬. 아니 노인의 경우에 칭찬해주면 더 좋아해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더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연습. 자 이어서 하나를 더 할게요. 자 이어서 하나를 더 하는데 자 요번에는 다시 앉아보세요. 자 요번에는 한 발 드는 거 하고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자 일어났어.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까치발까지 하는 거예요. 또는 앉아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한 발 드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가 기본 베이스. 베이스에서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자 먼저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오른다리 들어올려 보세요. 바로 자 왼다리 들어올려 보세요. 같이 따라하죠. 바로 어이구 자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항상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내가 있어야 해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하면 안 되죠. 가까이 있어야 해요. 자 다시 앉아보세요. 약간 힘들으셨어요. 자 일어나 보세요. 자 오른다리 들어올리시고 오른다리 이거 왼다리잖아요. 자 다시 앉으시고 자 연세가 잠깐 네. 서서 네. 잠깐 쉬지 않아요? 아 오빠랑 힘들죠. 그렇죠. 아우 참 잘했어요. 자 일어나 보세요. 제가 더 어지러워. 네. 자 일어났어요. 자 오른발 올려보세요. 바로 자 왼발 올려보세요. 바로 자 잘하셨어요. 자 다음 까치발 한번 해볼까요? 자 까치발. 자 까치발 바로 까치발. 바로 까치발. 바로 자 다시 앉아보세요. 자 일어났다가 바로 하니까 어지럽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일어났다가 처음에는 서 있다가 해야 하고 점차적으로는 바로 해야 해요. 자 이번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단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바로 까치발 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 보세요. 까치발 바로 까치발 바로 오른발 올리세요. 바로 왼발 올리세요. 바로 앉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라 라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까치발 할 때는 앞에 뭔가를 잡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경우에는 발을 붙여서 하는 것보다는 발을 벌려서 하는 게 안전해요. 벌리는 게 있어요. 폼은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이렇게 다리. 그 다음에 노인의 대부분 이렇게 다리가요 이렇게 팔자예요. 오다리입니다. 오다리. 이 오다리처럼 모양이 돼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관절염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케어하지 마세요. 다리를 벌려서 하고 그러면 이제 일자로 하느냐 팔자로 하느냐인데 가급적이면 일자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자가 안 되는 노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팔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계단 이렇게 하나를 높이 올려놓고 한 다리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 훨씬 낙상은 막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노인들 운동을 매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2번. 사실은 이 횟수가 일주일에 노인은요 2번 갖고는 안 됩니다. 노인은요 사실은 매일 해야 해요. 매일 해야 가장 효과가 있어요. 매일 못하면 최소 5일 이상은 해야 해요. 5일이 정 안되면 3일이라도 해야죠. 2일과 3일은 2배의 차이예요. 2번 하는 것보다는 3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2배래요. 2배. 3일 하는 것과 5일 하는 거는 큰 차가 없어요. 그런데 2일 하는 것과 3일 하는 거는 2배의 차가 있어. 한 번 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 이상 해야 돼요. 2번이 아니고 3번. 자, 그래서 이게 생활 속 운동 처방이 돼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노인의 경우에
꼭 여러분들이 가서 운동시킬 때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도 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 처방. 그래서 아침 기상 후에 노인들 침상에서 바로 일어나지 말고 허리 스트레칭을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개 종목을 세트 처방하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체력을 상중하로 구분해 가지고 침상 누워있는 노인들을 제외한 모든 노인들한테 3단계로 나눠요. 낮은 노인, 중간 노인, 좋은 노인 해가지고 자 어머니는 이 중에서 체력이 가장 안 좋아요. 안 좋은 쪽이에요. 자 그래서 뭘 하시느냐, 발꿈치 들기 까치발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게 하고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블랙볼 운동하고 제자리 걷기 하고. 블랙볼 운동이라는 건 요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들의 경우 자꾸 허리가 굽잖아요. 굽은 허리를 막아야 돼. 그러려면 가슴을 펴야 돼. 네, 그래서 딱 손에 접시 있다 생각하고 요렇게 가슴을 내야 돼. 이런 거를 반드시, 아니면 하늘을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제자리 걷기 30번.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체력이 중간인 사람은 좀 더 강도 있는 걸로, 체력이 좋은 노인은 더 강도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매일 아까 그랬죠. 20분에서 40분 운동하라고. 자, 왜 하세요 라고 생활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처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잘하고 계시는지 평가도 하시고, 잘했으면 참 잘하셨어요 박수 쳐주시고, 못하셨으면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약간의 질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